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두뇌로 설명회 와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본부장 김지원이고요. 오늘 강사로 어머니들께 두뇌로 설명회를 해주실 분은 두뇌로 세계로 본사에서 오신 대표님이시면서 연구소장님이신 김선경 대표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와, 네. 우리 앉으시고, 아이코 핸드폰은 잠시 무음으로 두실게요. 제 것도 깜빡한 것 같습니다. 네. 무음으로 두셔도 괜찮죠, 잠시. 네. 제가 이제부터는 옆방으로 모실게요. 와우, 선택되신 분들이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발표를 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우리 애기들도 그렇게 발표에 취약하면 안 되겠다. 그죠? 우리 아이들은, 저요, 제 생각을 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뭘 해봐라. 그러면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끄러워서. 왜 부끄러워졌죠? 왜 자신감이 없어졌죠? 왜 모르게 됐죠? 그러니까. 자, 이 모든 걸 우리는 우리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발표력이 없고요. 내가 부끄럽고요. 내가 자신감이 없고요. 내가 몰라서 내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건 어쩌면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요? 누가 나한테 규정 지어주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부끄러워라. 아유, 나는 발표력이 없는 아이다. 아유, 나는 자신감이 왜 이렇게 없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엄마가 맨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엄마가 발표력이 없어, 난 못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두뇌로 수학을 하는 건 수학을 위한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을 위한 수학은 어디든 가서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수학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추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사실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뇌로 수학을 해야 되는 이유들은 이런 생각, 습관을 바꾸고자 함입니다. 굉장히 거창하다. 수학을 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돼야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음속에 성취감,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쌓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수학을 배우더라도 교육된 선생님들과 많이 달라요. 아이들이 문제를 못 풀었을 때, 아이들이 혼동하고 있을 때, 자신감이 없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너 왜 못해? 너 다시 해봐 하고 아이한테만 다시 해보는 시간을 줘요. 선생님은 고민하지 않아. 사실은 함께 고민해줘야 되거든요. 왜 우리 아이가 자신감이 없지? 우리 애기가 왜 발표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하고 엄마랑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눈 친구들은 사실은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치유될 수 있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들한테 선생님들이 문제를 많이 줘. 그리고 풀어봐. 풀다 보면 해결될 거야. 이런 수업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 스스로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온 건데 자꾸 선생님은 문제를 자꾸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서 막혔을까? 왜 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걸까? 자, 이런 클리닉이 필요해요. 자, 이 클리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의 최고봉은 이 클리닉이 되는 선생님들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1등급 친구들이 수학에서 한 문제를 틀렸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단순한 문제였던 거예요. 와, 이걸 내가 놓쳤다니, 내가 바본가 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친구들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그 전에 치유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두뇌로 수학에서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어머님들이 방법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들으시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우리 아이들의 수학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아이인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주식회사 두뇌로 세계로 해서 업그레이드와 여러 가지 창의적인 수학을 개발하고 있는 제 이름은요, 선경그룹의 김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 댓글에다가 저 누구예요? 남겨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또 저한테 문자 주시면서 제가 누가 들어오셨구나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사랑, 애정 더 보내드릴게요. 네, 부탁합니다. 어머! 쇼맨십이 대단하다. 많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이게 저희 본사, 세종에 있는 본사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꿈알 카페도 하니까 오다 가다 남청주 IC 앞에 있어요. 오셔서 휴게소처럼 들리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면 저 두뇌로 회원이에요. 말씀만 하셔도 할인해 드릴게요. 오케이. 여긴 또 우리가 유기견 2마리 꿈이 아리, 꿈알, 꿈이 아리 2마리가 행복하게 또 자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렇다. 연구소가 있고 정식으로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20년 창업 성장 도약 패키지 R&D 사업 이런 K-바우처 공급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들을 말하다 보면 너무나 어려우니까 눈으로만 훑어보고요. 지금 저희가 해외 사업부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두뇌로가 영국, 독일, 싱가폴, 태국, 홍콩, 중국 다 말을 못해요. 아이들이 줌으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소식은 들었는데 거기서 아직 사업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줌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밤 10시 이후 새벽 1시 이럴 때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사업부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지금 이제 베트남 같은 곳에서 좀 사업부를 하겠다고 계속 리드가 있기 때문에 곧 안정적으로 될 것 같아서 어려운 줌 말고 대면 수업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그동안에 해왔고요. 저희 CIBI는요, DS, 두뇌로 세계로의 약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따라쟁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명품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품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브랜드 CIBI를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DS의 의미는 different standard예요. 좀 다른 표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과 똑같은 기준으로는 다른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준, 다른 생각, 다른 출발 하실 수 있도록 전체 회사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맞춰서 교육, 계획안부터 다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했고요. 지금 세종 한글이 출시되면서 훨씬 더 네임밸류가 올라갔고, 지금 저의 목표는 이게 태극기 모양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모음을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자음 들어가면 돼요. 끝났죠. 우리가 세종대왕님께서 이렇게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한글을 만드신 거죠. 이게 전 세계인의 티셔츠에, 양말에, 모자에 다 박히는 그날까지 제가 목표하고 있고요. 함께 당연히 두뇌로 가겠죠. 이 KMS는 이것들을 보조해주는 멀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두뇌로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K-Math
이렇게 별도로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걸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여기에 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가기로 하는데 미국에 있는 윙TV에서 두뇌로 영재 학습법에 대해서 굉장히 광고를 크게 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식 명칭은 두뇌로 영재 수학인데요. 아래 단계에 두뇌로 창의 수학이 있어요. 그래서 두뇌로 창의 영재 수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뭔가 달라야겠다. 우리랑. 그쵸? 뭐가 달라야 될까요? 그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시는데요.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인간의 두뇌가 AI로 대처될 것 같아.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건대 사실 25년이면 인간의 두뇌와 맞먹는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로봇이 나올 예정이고요. 미국 직업 중 50%는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대처될 예정이래요. 그러면 사람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와우. 그래서 예측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50%의 사람들만 어떤 생산성 있는 일을 하고 50%는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연명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곧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게 수학만 잘하면 이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일부고요. 그런데 수학도 잘해야 되고요. 영어도 잘해야 되고요. 수학, 영어를 잘했는데 판단력이 없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다 잘해야 되는 이유는요.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잘 가면 인생이 해결될 거야는 20세기 사고예요. 이제는 뭐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두뇌가 개발돼야 돼요. 두뇌가 동시에 자극이 돼야 됩니다. 소리 조금만 낮출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밖에. 제가 워낙 귀가 예민해가지고요. 저 소리를 다 들으면서 강의를 하면 힘들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아주 예리한 귀, 예민한 눈을 주는 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수학을 하면서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강의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모든 전 세계가 교과 과정을 21세기에 맞게 재설계해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해서 교과 과정을 막 재설계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과 과정을 안 바꾸지 않았거든요. 계속 바꿔왔습니다. 맞게. 그거라고 맹신하면서. 근데 어때요? 문해력 떨어지죠. 수학 능력 떨어지죠. 그쵸? 이런 교과 과정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사고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맞게끔 아이들이 이러한 정말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도전정신, 혁신 이런 것들을 모두 가져가는 21세기 핵심 역량을 키우는 건 수학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수학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가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주장합니다. 뇌 기반 교육을 해야 된다. 어떤 걸 하더라도 수학을 할 때도 한글로 할 때도 어떤 걸 심지어 영어를 할 때도 뇌를 활용한 교수법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배우지 않은 선생님들은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교재만 가지고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목표를 재설계해야 된다. 두뇌 자극을 통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게 가장 효과적인 생각인가 최선의 방법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이 형성이 돼야 돼요. 이걸 저는 생각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위한 수학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두뇌 향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목표가 달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쵸?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우리가 다른 곳과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학적 두뇌입니다. 자, 그럼 수학적 두뇌가 뭘까요?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일단. 그쵸? 자, 이 잘 이해하는 범주는
아이들의 능력이라기보다 전달하는 교사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응용, 변형, 활용을 해야지 정말 배운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배운 거 한 개 외워서 한 개 옮기고 100개 기억해서 100개 옮기고 이건 인간의 두뇌가 아니고 그냥 타이프 쳐서 뽑아내는 기기일 뿐입니다. 맞죠? 우리는 10개를 배워도 100개로 응용, 변형,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르쳐요. 이 목표를 계속 교사들한테 알려주고 원장님이 동감해 주시고 이 교사 교육을 이끌어가 주셔야 돼요. 그냥 어디에서 배웠는지 모르는 선생님이 오셔서 입사하고 내일 가르쳐. 위험하다. 그 선생님 수준일 수밖에 없다. 맞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볼 게 이제 수학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수학을 초기에 1, 2학년들 배울 때요. 뭐라고 말해요? 단순 연산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지. 그런데 현실은 이래요. 10명 중 6명이 수학이 제일 어렵고요. 전 과목에서 그 6명 중 약 70%가 연산이 제일 어렵다고 말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말해? 그거 쉬운 단순 연산 아니야? 근데 그걸 왜 틀렸어? 근데 어머님들한테 100짜리, 1000짜리 내드리면 틀리잖아요. 그쵸? 한 번에 못 맞추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이들이 정말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확신스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산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위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응용, 변형,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 줘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쵸?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왜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려운 거야 도대체? 그래서 학습 부진아들을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분수.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분수가 나와요. 이때 다 손을 놓더라. 분수가 왜 어려울까요? 참고로 대한민국 사람의 두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그 대한민국 아이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 분수를 이해를 못해요. 왜요? 어려워서요? 머리가 나빠서요? 와우. 이게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수는 자연수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연수를 가지고 배울 때 이 자연수가 어떻지 못하다? 내가 확신스럽게 내 마음대로 응용, 변형,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연수에 변형된 분수를 받아들일 마음이 안 생겨. 자연수를 가지고도 이제 막 곱셈 헷갈리고 나눗셈 헷갈리는데 또 분수가 나왔네. 분수를 겨우 이해하려고 했는데 또 소수가 나오네. 소수를 겨우 이해하려고 하는데 방정식, 미지수가 2개 나오고 제곱이 나오고 막 함수나. 언제부터 아이들이 그럼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6학년? 6학년 때부터 시계 변형이 나와요. 그럼 6학년이 아니구나. 언제부터?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예요. 언제부터 무거워져요? 숫자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져. 일자리 어떻게 좀 잘하겠어. 자신. 2자리수? 그냥 괜찮아요. 3자리수? 그쵸? 내가 답을 풀어놓고 정답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검산 또 해. 검산 또 했는데 또 풀었는데 또 정답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자, 이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분수 너 안녕. 너 분수구나. 내가 어디 좀 볼까? 나 분수? 네가 모양이 바뀌어봤자 숫자지 뭐. 어디 한번 와봐. 이런 마음이 들으려면 어디에서? 자연수 할 때 완전히 유창해야 돼요. 다 덤벼. 나 할 수 있어. 그쵸? 자, 그 마음이 필요하다. 자, 그럼 제가 계산과 연산을 좀 지적을 해볼게요.
계산은 어떤 거예요? 목표가 넣고 빼. 문제 정답을 목표로 해요. 자, 근데 연산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네로 패밀리들은 모두 바꾼다. 단순 연산이라는 건 없다. 연산은 사고력입니다. 자, 인류가 원래 숫자가 없었어요. 맞죠? 근데 숫자를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2만 년이 걸립니다. 자, 인간이 생각합니다. 뭔가를 활동하려는데 불편하구나. 뭔가 서로 약속을 정확하게 하고 이 양이나 숫자나 개수나 계약도 정확하게 하고 싶어. 근데 숫자가 없으니까. 그쵸? 뭔가 없을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점점 만들어지고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 어떤 게 있었어요? 엄청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민을 사고력이라고 해요. 그 사고력의 기간을 거쳐서 정립된 게 숫자고, 숫자를 만들었는데도 아직도 뭔가 효율적으로 뭐가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해서 덧셈 뺄셈. 볼까요? 얼마나 대단한 효율성인지. 자, 더하기가 이렇게 생겼나요? 더하기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자,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원적인, 본론적인 고민이나 호기심이 생겨야 돼요, 아이들이. 더하기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선생님 생각에는 짝대기 2개를 더해서 더하기인 거야. 자, 서로 약속한 거야. 양쪽의 걸 더하자. 합쳐라고. 그럼 빼. 이걸 여기에서 이만큼을 가져가는 거야. 어떻게 약속하면 되겠어? 더하기에서 하나를 뺀다라고 약속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이 생각은 철저히 제 생각입니다. 자, 근데 곱하기는요?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게 너무나 귀찮구나. 이게 몇 개면 괜찮은데 10,000개여 봐. 안 되잖아. 그래서 더하기를 똑같이 할 때는 또 다른 약속을 하자. 요렇게 살짝 돌려놓고 약속, 곱하기. 전 세계인을 약속을 시키고 활용합니다. 나누기는요, 똑같이 빼는 거야. 똑같이 나누는 거야. 어때요? 그럴듯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재미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두뇌를 자극해서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려워해. 왜 어려워해? 그렇게 안 배워서. 우리 선생님들의 스타일로 배워서. 그러면 교사가 바뀌어야겠다. 교사가 교육받아야 되겠다. 맞죠? 또 다른 창의력.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두뇌를 자극하고 창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수학은 수학을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다.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운다. 어떻게 생각하는 구조를 뇌에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바꾸자. 자, 소리가 작아서 제가 이것도 이렇게 브리핑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부터 질문 얼마예요? 이걸 지금 말하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답을 그냥 보면서 내도 괜찮죠? 우리랑 달라야겠잖아요. 우리는 절대 보고서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답이 안 나와.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답 써. 괜찮죠? 이건요? 어휴, 더 어렵다. 자, 우리 아이들은 이 문제보다 이 문제를 더 어렵다고 보지 않아요. 이건요? 더 재미있는 문제로 봐요. 자, 그럼 오늘 이거에 대한 생각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었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수학을 못하면 내 머리가 수학을 이해할 만한 머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줬어요? 어른들이 줬어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생각을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십니다. 맞죠? 우리는 우리 어른들과 달라야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풀어볼게요. 자, 우린 보통 이 문제를 줬어, 선생님이. 그럼 무조건 우리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일단 여기다 써, 여기다. 알았지? 요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풀어볼까요? 어디서 풀어? 절대로 뒤에서부터 풀어야 돼. 여기만 봐, 여기만. 그쵸? 5, 6, 30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는 헷갈리지 마. 여기 앞으로 요로 가는 거야. 요로. 요렇게 선생님이 뭐를 가르쳐줘? 순서를 가르쳐줘. 우린 순서를 열심히 외워야 돼. 이 숫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자, 요거야, 요거. 그래서 어디다 써? 요거 곱했으니까 여기다 쓰는 거야. 알았지? 여기. 그리고 또 뭐 해? 잘해. 요거 했으니까 요거 하는 거야. 요렇게 해서 짝대기를 긋고 절대로 뒤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우리는. 자, 한데, 10이 넘었어. 10 넘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10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네? 알겠지? 요거 안 올려놓으면 자꾸 헷갈려서 1 빼먹는 거야. 얼마야, 이거? 한참 더 한다, 또 이거를. 3에서 6, 9하고 어떻게, 이거 겨우 했어요. 막 옆에다 또 써요, 또. 그래서 낫다, 20이다. 이렇게 풉니다. 자, 풀어놨다. 정답이니 아니니? 잘 모르겠다. 내가 풀어놓고 정답인지 몰라? 또 검산한다? 검산 또 해두고 또 써놓고 또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 그쵸? 자, 이렇게 약간 비효율적으로 보이나? 아직도 존재하는 방법이고 이것도 십진법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두뇌로의 굉장히 큰 맥락, 저의 교수법 중에 큰 맥락은요, 눈앞에 창을 띄우는 거예요. 숫자도 띄울 수 있고요. 그래서 암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도 가능해요? 글도 띄울 수 있고 영어도 띄울 수 있어요. 우리는 보면 다 들어올려. 그림도 들어올려. 여기다 다 띄우는 훈련이 꼭 들어가요. 그래야 내가 두뇌가 자극이 되고 이게 우영우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영우 드라마가 나올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내 생각을 표현해주는 친구가 있구나. 그쵸?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그 세상에서 우영우가 보여줬다. 자, 우영우는요, 어렸을 때 자기 재능을 발견해요. 5살쯤이었어요. 자기가 봤는데 더 줄줄 갑자기 와우! 놀래죠, 주변 사람들이? 그럼 나 이거 뭔가 잘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스스로 강화를 해요. 친구도 없어요. 혼자 놀면서 20몇 년을 강화하며 법전 하나를 다 띄워요. 자, 그 정도가 되진 않겠으나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많은 걸 교과서 한 페이지 정도는 충분히 띄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림을 볼게요. 이거를 해독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부터 그림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따가 이걸 여기다가 안 보는 상태에서 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뭐였어? 15 곱하기 16이었네. 맞죠? 15 곱하기 16, 두 수를 곱하는 건 이럴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쪽이 10과 5로 나눌 수 있어요? 10과 6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맞죠? 통으로 안 봐도 되겠구나. 숫자를 쪼개보든지 합쳐보든지 나눠보든지 어디에서 분류해보든지 내가 필요한 만큼 잘라볼 수 있겠구나. 그쵸? 오, 이렇게 잘랐더니 너무 쉬워. 10, 100이구나. 12, 6개, 12, 5개, 5, 6, 30. 맞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예요? 100에 110이네. 50과 60 안 되는 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5 주고 1 남는 거예요. 5 주고 1 남으니까 11. 그러면 210에 30이구나. 괜찮아요? 그림으로 봤더니 아까 하나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숫자를 분석해 봤어요. 숫자를 나누어 생각해도 되고 서로 이 10이 6에도 해당이 되잖아요. 지금 6에도. 그쵸? 이 10이 5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자, 근데 이렇게 말고 얘를 들어서 저기로 보내볼게요. 확실해졌구나. 10이 몇 개야? 아까 거기에서. 10이
10개가 있었고 6개도 있었고 5개도 있었구나. 맞아요? 다시 갈게요. 10이 10개도 있었고 5개도 있었고 6개도 있었구나. 그래서 모두 10이 몇 개? 11개구나. 21개구나. 오케이. 자, 21개구나. 맞아요? 한눈에 10이 21개, 210, 30, 240 끝. 괜찮습니까? 네, 쉽게 고개가 안 끄덕여지시네요. 그래, 그런 원리는 그런 것 같지만 내가 이해할까는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다시 갈게요. 맞죠? 자, 그러면 그림을 똑같이 떠올리면서 얘를 보는 거예요. 자, 10이 몇 개라고요? 10개에 5개가 있잖아요. 맞죠? 우리 이거 곱하기 할 때 이렇게 다 곱하는 거잖아요. 원래 곱셈이. 그렇죠.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원리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얘로 곱하고 얘로 곱하는 게 맞죠? 대각선의 위아래로. 맞아요? 그게 곱셈이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곱하는 이 분배 법칙인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해서 토탈 10이 몇 개예요? 15개에 6개가 더 있어서 21개가 있어서 보자마자 210이네. 아무도 안 끄떡여요. 네. 자, 이래서 어디부터 잘 배워야 되냐면 숫자를 잘 배워야 돼요. 0부터 10을 배울 때 완전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15하고 6하고 더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편하게 할게요. 5 줄게요. 20이네요. 남는 거 1이네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5, 6, 30 남았네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암산이 보면서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연습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자, 볼게요. 10이 몇 개다? 12개에 4개, 16개. 10 안 넘어가니까 얼마나 좋아. 그쵸? 16개, 한 키 얼마? 160이잖아. 그죠? 오케이. 근데 뭐 남았어요? 2, 4, 8. 이렇게 생각했다면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합도 봐야 되고요. 곱도 봐야 되네요. 됐어요? 합도 보고, 곱도 보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시작. 합도 보고, 곱도 보고. 와우. 수학 잘하셨어요? 어렸을 때? 수학 잘하셨어요? 잘했다고 말하면 재수없다. 분위기 파악하자. 그쵸? 그러니까요. 이게 13개에 4개 더 17개 170이라고 했는데 3, 4, 12 올려받아서 182. 보여드릴게요. 자, 이해가 안 되시는 걸로. 저렇게 130이네? 10이 13개니까. 또 10이 4개 있으니까 170이네? 나머지 뭐 있어? 3, 4, 12, 170에 12, 182 됐습니까? 와, 뒤를 주의하여 본다. 받아 올려야 돼. 자, 앞에서부터 보면서 해결. 됐죠?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자, 이제 보이나요? 이렇게만 봐도 보여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봐. 우리 영재였던 거예요. How to. 어떻게 해? 그쵸? 자, 갈게요. 얼마예요? 16개에 4개 합치면 200. 6, 4. 오케이, 맞췄다. 되네요. 그럼 아까 내가 15 곱하기 16을 하던 그 찡함이 없어진 거예요? 15 곱하기 16을 얼마예요? 답이 요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하구나. 자, 요거를 다시 밑으로 쓰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우리. 자, 그러면 수를 달리 보겠습니다. 자, 99는 뭐하고 가까워요? 오, 100보다 얼마 작은 수예요? 1 작은 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계 변형 해도 되나요?
오케이. 100 마이너스 x 곱하기 34, x를 구하시오. 그쵸? 그럴 수 있네요? 어허, 괜찮구나. x가 이럴 때 나오는 거잖아요. 수가 유창하면 x, y는 미지수, 안 보이는 수, 다 똑같은 수. 됐습니까? 자, 이거 풀어야죠, 이제. 가로를 풀어야죠?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또 푸나요? 빼기 똑같죠? 풀어야죠? 네, 그럼 얼마예요? 3,400에 34를 빼야 되겠네요. 오, 여기까지 너무 좋아. 여기까지 다 이해했어. 이해력이 좋으니까. 우린 머리가 안 나쁘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냐? 이제 여기부터 문제야. 자, 이걸 어떡하지, 우리는? 무조건 밑으로 써야 돼, 이렇게. 그쵸? 어디서부터 꼬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여기부터 꼬아야 되는 거야. 그치? 꼬아서 10을 받아내리고 또 짝대기를 긋고 또 10을 받아내려서 이 세월을 거쳐서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쵸? 자, 그런데 한번 요렇게 생각해 볼까요? 100을 하나하나 꺼주지 말고 통으로 100은 90과 10이 되면 100이야. 수를 달리 보는 거잖아요. 그쵸? 수를 남들과 달리 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그리? 그럼 동시에 얼마를 빼줬어요? 100을 빌려줬잖아. 동시에. 그래서 3,300이 남겠지. 자, 그러면 얘를 90을 만들고 10을 만들면 끝. 자, 얘 90 만들어보자. 얼마? 얘 10 만들어봐. 66. 끝. 자, 그러면 이게 달리 보는, 숫자를 달리 보는 눈만 있다 그러면 한 큐에 뚝 떨어지겠구나. 괜찮네. 밑으로 쓰고 하나하나 짝대기 이 짓은 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 그쵸? 요거 시험이 날 수 있어요. 학교 시험이.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숫자가 10진법과 우리가 5진법도 하고요. 우리는 모든 진법이 있어요. 10진법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모든 진법을 다 알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주 유창하게 그 진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6진법, 7진법, 8진법, 그냥 뚝, 구, 띄워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다 넣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고 우리가 시험 보는 테크닉은 또 따로 한번 점검은 하겠죠. 그죠? 오케이. 시험을 틀리면 안 되니까. 우리 자존심이 있잖아. 자, 우리 앞에서 다양한 방법을 보고 왔어요. 그럼 얘를 푸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도 있겠지. 앞에서 풀었던 방법처럼 풀러도 되겠지. 그쵸? 근데 이건 또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원리만 활용할게요. 곱셈이네? 곱셈은 뭐의 반대예요? 그렇지. 곱셈은 나눗셈과 반대 개념인데 같은 원리예요. 맞죠? 얘가 배가 가고 얘가 반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수 중 한 수가 2배가 되면 나머지가 반이 되면 답이 같은 거예요. 어머, 아까 그 문제랑 같은 문제였네. 10배이기만 하구나. 헐, 같은 문제인지 몰랐다. 당연하지. 15에 5배가 안 보이고 16에 2배가 안 보이는 거지. 5배, 2배니까 당연히 10배지. 맞아요? 그럼 얼마야 답이?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 2,400. 그러니까 2,400이지. 0 붙여. 맞죠? 자, 그런데 아직도 갈 여력이 있으니까 가볼까? 우린 오늘 지금 뭐 하니까? 지금 이 문제는 배반놀이 하고 있으니까. 그쵸? 배? 반? 와우. 배? 반? 배? 반? 답이 언제부터 보였어? 우리는 여기까지 안 가도 벌써 우린 영재야. 암산한 거잖아. 2,400. 와. 애들 공부하지 말고 우리 공부해야 되겠다. 너무 재밌다. 그쵸? 우리 그룹 짤까요? 엄마 클래스 할까요? 아니, 교사를 하세요. 공부해서. 교사를 하세요.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 내가 공부해서 가르쳤는데 애가 훨씬 빠른 거야. 교사보다 훨씬 빨라. 그건 좀 참아줘야 돼. 원래 그런 거야. 청출어람이라고 들어봤니?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89를 한번 보는 눈을 키워볼게요. 우리가 89를 그냥 89라고만 보고 푸니까 문제가 재미없는 거야. 다양하게 볼게요. 89는 뭐 80과 9라고 볼 수 있잖아. 어머, 쉬워지는 것 같아. 그치? 또 뭐 85와 그러니까 숫자하고 친해야 돼. 숫자하고 90과
그렇지. 아까 했잖아. 그치? 오, 벌써 영재급인 거예요. 다양한 생각. 그럼 100도 볼까? 90과 10을 만들어 11이잖아. 그죠? 와, 그래서 우리가 지면이 없어서 그렇지 이 89를 무한 만들 수 있다. 식의 변형 끝. 이 중에 미지수 하고 어떤 게 두 개면 제곱으로 가고 2x로 가고 5x로 가고 그죠? 오, 자신감 척척. 이렇게까지만 가져도 아이들은요. 이 속에서 성취감이 나는 다른 친구와 좀 다른 것 같아. 이럴 때 아이들은요. 자존감을 살려야지 자만심을 살리면 뭣도 안 돼. 엉뚱한 무기를 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21세기에서 리더가 되는 덕목. 예. 어떤 거예요? 도덕심이에요. 반드시 함께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게 메타 넘버 보드인데요. 이거 보통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교구가 1부터 100을 순서대로 놓는 교구들이 너무 많아. 목표가 그건 거지. 순서를 기억하는 거. 우리 아이들은 순서를 기억하지 않고 이 수의 원리를 꿰는 거예요. 10씩 늘어난다. 10, 20, 30, 40. 10씩 늘어나니까 일자리에 똑같고 10씩 늘어나고 11씩 늘어나고 9씩 늘어나고 12씩 늘어나고 다 보이고 짝짝짝 짝수 짝꿍 있어 좋아요 2, 4, 6, 8, 10 홀홀홀 홀수 홀로 있어 외로워요 1, 4, 5, 7, 9 그쵸 11 13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선생님 89 홀수입니다 그쵸 오케이 아까 89 볼까요 89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89는요 90에서 1 작은 수네요 89는요 85와 4네요 89는 80과 9네요 100에서 12를 뺀 수네요 100판을 볼 때 아이들이 5세든 6세든 이렇게 봐야지 그걸 순서를 맞추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막 박수 쳐요 잘했다고 오 놀라워라 숫자를 순서대로 맞췄구나 이런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자 36은요 이제 수준을 높여볼 거야 저 100판을 눈앞에 띄울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이 수의 원리를 볼 수 있는 친구들은요 36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곱셈 네 제곱으로 갈까요? 그쵸? 루트로 갈까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수를 처음에 제대로 배운 친구들은 무한 수를 확장할 수 있어요. 네. 자, 우주로 뻗어가겠네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어려운 나노, 무한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수랑 친하게 만들어야 된다. 숫자랑 엄청 친하게. 자, 얼마예요? 우리 좀 했잖아. 자, 1등급에 그 단한 문제 틀렸다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계산하다가 틀려요. 그쵸?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은요, 보자마자, 오, 다 같은 친구들이네. 다 같은 친구들이네. 너무 쉬워. 수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은요, 이렇게 보잖아요. 요거 먼저 계산하고, 저거 먼저 계산해서 다시 계산하고. 맞아요? 평생 안 나와요. 자, 저는 옛날에 그 이름이 여의도 밤안개였어요. 엣지. 스카이캐슬. 여의도에 밤만 되면 나타나시는 선생님이신 거죠. 그래서 온 집을 휘젓고 다니면서. 그런 선생님. 오케이. 자, 내가 풀다가 계산이 막히면 그냥 1이라고 써. 또는 찍어서 1이 아닐 것 같으면 0이라고 써. 0이 아닐 것 같으면 1이라고 써. 계산 도저히 안 나와요. 절대 극복을 못해요. 어렸을 때 극복을 안 하면 절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 돼. 왜? 저렇게 계산해서 어떻게 답을 내?
거의 틀려요. 거의 틀려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죠. 64는요. 이건데요. 이제 우리는 도끼를 하나 가졌어요. 자, 도끼 치러 가자. 맞죠? 그래서 수는 분수와 소수와 자연수가 맞고 치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거의 반이잖아. 얘를 보면 0.5를 보면 얘가 0.5의 반이잖아요. 맞죠? 얘는요. 0.5의 또 반이죠. 0.25의 또 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6분의 1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제의 반의 2배 반. 그쵸? 오케이. 자, 이제 보이나요? 지울게요. 도끼 준비하시고 내리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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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예요? 자, 이거는 계산법 아니고 숫자랑 친해야 돼요. 근데 수를 친할 때 어디에서 도끼를 칠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도끼를 사용할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택도 없는 데 가가지고 막 이 분수 고쳐가면서 어디서 안 되는 거잖아요. 턱 보고 아 이거 전부 다 반반반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자, 요걸 만들어 주려면 어때? 숫자랑 친해야 된다. 근데 3, 4, 5학년 엄마들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얘가 4, 5학년 때까지 학원 보내고 뭐하고 돈은 나름으로 들였는데 이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야. 숫자부터.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란 말은 정답입니다. 그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고요. 얘를 어떻게 좀 살짝 가려보고 계속 진도 내보낼까? 안 됩니다. 자, 제가 초기에 교사의 최고봉은 어떤 실력이라고 말했어요? 어우, 귀 좋아. 귀로 듣고 기억했구나. 이 칭찬을 받은 친구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아, 난 귀가 좋대. 열심히 잡아듣는 거지. 눈이 아주 객관적이야. 눈이 아주 이론적이야. 이런 칭찬을 듣는 아이들은요. 나는 눈과 귀에 뭐가 있는 거지. 그치? 선생님 말씀 다 알아듣고요. 선생님 설명하는 거 다 눈으로 잡아듣고요. 이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누가 줄 거야. 교육받지 않으면 교사가 이런 언어를 사용을 못해요. 맞죠? 와, 귀가 아주 좋습니다. 자, 클리닉이야.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아픈지를 찾아내지 못해요. 제가 35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능력, 보고 듣는 게 예리해서 그래요. 어디가 아픈지를 금방 찾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요, 빨간 약을 발라줘요. 그 배가 아닌데. 그쵸? 배를 열어야 되는 배인데, 빨간 약, 아니 배탈약, 안 되는 거잖아요. 의사가 정확한 진단, 클리닉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수를 명확하게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는요, 돈만 잡아먹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수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와, 수 재밌어. 그 창의적인 수를 가지고 놀다 보면 뇌에 자극이 돼요. 그래서 창의적인 두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Brain Based Education, 뇌기반 교육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뇌가 자뇌에 어떤 자극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공부한 선생님들. 클리닉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교과서가 두뇌로식으로 바뀐 건 아시죠? 이제 사고력을 가리키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어렵죠, 현재. 지금 교과서 통으로 갖고 왔어요. 스캔! 자, 1학년 교과서입니다. 3에서 6 못 빼면 밑으로 쓰고 짝대기 긋고 해야 되는데 안 하네? 다른 모양이네? 어떤 거죠? 336. 우리 유아애들이 맨날 하는 껌이요. 이 놀이죠? 그 빼고 더 빼기. 이런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네? 무슨 뜻이야? 얘들아, 밑으로 쓰고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또 다른 방법도 있겠지. 생각할지어다. 생각 습관을 주고 싶은데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3학년 거 보여드릴게요. 자, 27페이지에 있는 거네요.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시오. 우리 문제 뭐였어요? 정답을 구하시오. 100% 정답을 구하시오.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구나. 같은 문제. 그죠? 같은 문제.
숫자 4개, 숫자 5개. 첫 줄부터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자, 앞에 걸 풀어봤으니 이게 좀 감이 오시는 거죠? 자, 일반 친구들은 너무 어려워요 라는 말인 거고요. 우리 친구들은 시험 공부 안 해도 되는 딱 수의 원리만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수를 볼 줄 아는 친구들은요, 시험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해서 뽑아온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에이, 그쵸?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 하면서 아이들한테 calm down 시켜주는 도덕심 이해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의 기초는 숫자 딸랑 요거예요. 딸랑 요거를 그렇게 변형시키는 거죠. 붙여서 크게 얘 0. 몇몇몇으로 나눠, 그쵸? 자, 그래서 나누어 분수, 뭐 다 똑같은 걸. 그래서 이걸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구멍이 다 나. 우리는 0부터 10을 외우면 잘했다. 아니요. 기억하는 건 수학이 아닙니다. 암기죠. 수학은요, 수를 응용, 변형, 활용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수를 다양하게 활용해 볼게요. 아까처럼. 그걸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10자리부터 하는 게 아니고 1자리부터 그러고 놀아야 되겠죠? 9가 뭐야? 10보다 1 작은 수. 11보다 2 작은 수. 되겠죠? 네. 그리고 그걸 유창할 때까지 밀어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유창성을 못 넘겨요. 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에 가르쳐 주셨어요. 수학도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셨고 영어도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어땠어요? 못 넘어섰어요. 끝없이 어려웠어요. 맞죠? 그러니까요. 이거예요. 영어는 죽어도 모국어가 안 되고 모국어는 모국어가 되는 거. 그 차이는 이것 때문입니다. 모국어는 계속 사용하여 유창해지고 영어는 덜 사용하여 덜 유창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수학을 유창하게 넘길 수 있나?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다들. 유창해져야 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때부터는 시스템이 부족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사가 설명은 하지만 그 교사가 없을 때도 봐야 하고 교사의 역할의 몇 배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창해지면 창의성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살짝 건드려주기만 해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공통된 주제는 주부시죠? 아가씨. 안 계신 거죠? 자, 아가씨도 요즘엔 홀로 음식을 해 먹어야 돼. 제가 기억이 맨날 이거 나니까 저는 일만 하느라 된장찌개를 못 끓였어요. 20대 때. 일벌레 제가. 된장찌개 어떻게 끓여 엄마? 전화를 했더니 엄마는 줄줄줄줄줄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못 알아듣겠어요. 메모, 멸치 다시 내고 감자, 양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엄마? 뭐가 어려워. 그냥 하면 되지. 자, 우리 엄마 뭐 된 거예요? 창활성화. 여기에 뭐가 레시피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탁 열고 다다다다다 꺼내서 다다다다다다. 유창성이에요. 여러 번 해봐서 생기는 유창성. 유창성이 생기니까 엄마 어떤 기분이에요? 지겨워 멸치다시. 그래서 차돌박이 된장찌개가 나옵니다. 창의성. 맞아요? 그러니까 새우다시, 다시마다시. 그쵸? 그래서 일단 저 창의성은 내가 어떤 것에 흥미와 재미가 있어야 되지만 뭔가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어떤 것이 유창해지면 창의성이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때 선생님이 살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분이. 계속 창의성으로 유도해도 안 나와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혹시 바쁘신 분이 계시면 지금 일어나서 가셔도 괜찮은데. 진짜. 괜찮습니다. 네네네. 계획된 시간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얼마나 센스 있어. 계속,
근데 안 볼 수가 계속 시계를 보셨단 말이지. 이거 모른 척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센스 중요해. 계속 밀고 가면 미워진다, 점점. 자, 홀수를 볼게요. 홀수. 1부터 19까지 홀수의 합이 어떤 거예요? 아, 잠깐 점검할게요. 여러분들 끝까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살짝 네,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기 100명이 있는 거니까 지금. 한 분 가셔도 괜찮아요. 네. 자, 홀수의 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홀수, 이런 거죠. 보자마자 어떤 기분이에요? 숫자가 많아지자마자 우리는요, 띵, 멍멍. 그죠? 이래요.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면 띵, 멍멍한 건 왜 그럴까요? 수랑 친하지 않아요. 와,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숫자가 많아지면, 우와, 어떻게 할까? 재밌어 합니다. 다르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문제를 푸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겠잖아요. 그 중에 각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씩 발표하기로 하자. 두뇌로를 배우면 발표력이 좋아집니다. 발표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생각 습관을 형성해서 그 생각한 걸 가만히 담고 있으면 안 돼요. 발표하는 시간을 꼭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정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답은 원리가 맞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13579는 25잖아요. 이런 속도로 말해요. 네. 왜요? 910, 730 뭐가 어려워? 자, 숫자가 쉬워요. 숫자는 정말 정확한 거예요. 수학만큼 정확히 똑똑 떨어지는 것만 있으면 세상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선생님 이건요. 근데요. 여기에 다 10이 붙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칭찬한다고요? 머리 좋아. 그러면 머리 믿고 노력하지 않아요. 엉뚱한 생각하죠. 눈 좋아. 와, 논리적인 눈을 가졌구나. 와, 분리할 수 있는 눈을 가졌구나. 구체적인 칭찬을 하십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는요. 아, 눈을 써야 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놓치지 않겠죠. 계속 끝까지 보고 들을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야지 수학을 잘한 자만심만 많은 아이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10. 그렇구나. 이제 정답이 눈에 보여. 아무리 옛날에 내 방법대로 밑으로 쓰고 해도 10번 풀어도 정답을 확인할 수 없어요. 자, 이거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네, 이거는 내 눈에 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숫자를요, 매번 분리해보는 습관 있죠? 어떤 거든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쵸? 1부터 10의 자연수의 합이 나오네요. 이거는요, 9, 10, 8, 10 더 하나만 55, 10 빠진 45, 50과 40은 90, 5, 10, 90과 10은 100. 맞아요? 야, 우리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 되겠지. 배우면 다 되겠지.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0부터 10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안 돼요. 0부터 10을 툭툭툭툭 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9! 그러면 8, 20, 7, 20, 6, 30 쫙 뜨는데 10에서도 9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20은 11 빼기 9. 20에서 빼기 11은 9. 이게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다른 패턴 한번 줘볼까요? 수를 다양하게 활용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모든 숫자를 11로 풀어보자. 무슨 말씀? 이런 거죠. 그럴 수 있죠. 빼기가 나왔어요. 시계, 변형. 와, 무한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수학자가 되는 거고 과학자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과학자, 수학자 무슨 자가 안 되더라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판단력 키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이게. 11이 9개.
11 더하기 11 더하기 11 더하기 11 어머나 지겨워라. 우리는 효과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 곱하기 더하기를 곱하기라. 가능하죠? 12 9개 9, 11이 9개 9, 11 곱하기 9는 99. 귀훈련이 됩니다. 오케이, 0이네요.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다. 자, 높은 난이도에서 제가 낮은 난이도로 갔고요. 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정말 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아까 말한 창 활성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기로 할게요. 자, 사과 하나 볼게요. 사과 집중합니다. 스토리텔링 카드가 있어요. 애기들 거예요. 이건 창의수놀이에요. 5세, 6세, 7세. 네. 그쵸? 물론 늦은 7세, 8세, 9세 꼭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훈련이에요. 자, 사과네요. 그쵸? 사과를 1초, 2초, 3초. 봤어요. 그쵸? 그런데 저렇게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이 계속 머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금 있다 저쪽 시장 보러 가면 다 없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계속 내 머리에 띄워 놓을 수 있어? 우영우처럼. 계속 가져와야죠. 자, 이럴 때 아이들은 혼자 못해요. 그쵸? 그래서 교사가 뭘 해줘야 돼? 질문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조금 아까 본 과일이 뭐였어요? 오, 집중해서 봤구나. 눈 좋아. 사과 색깔 뭐야? 위치는요? 파란색은요?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물어보시니까 어때요? 카드가 통으로 눈앞에 보여요. 자, 이제 창활성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시작해서 숫자가 되겠죠. 자, 큰 걸 봤으면 작은 것도 볼까요? 나뭇잎 2개짜리는 어느 사과에 있었어요? 못 봤어요. 괜찮아.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잘 보라고 했지? 시험 문제 난다고 했어, 안 했어? 왜 집중을 안 하는 거야? 이러면요, 점점 나는 머리가 나쁜 아이구나 라고 생각 습관이 자리 잡아요. 자, 우리 아이들의 병은 누구부터 생겼다? 아니, 자책할 거 없고. 교사도 교육 안 받으면 이런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사들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런 선생님이 우리 때 선생님은 많이 혼내셨잖아요. 그쵸? 구체적으로 혼내시면 되는데 대나가나 혼나시면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오케이. 자, 그래? 그러면 혹시 사과 위에 혹시 뭐 이상한 거 붙어 있는 거 봤어요? 누가 해볼래? 내가 이렇게 눈이 좋았나? 하는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자, 점점 교사가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면 여기 있는 애벌레가 보여요. 이렇게 배운 친구들의 생각 습관이 어떤 걸까요? 카드를 띄우기 시작했는데 숫자도 글자도 교과서도 띄울 수 있어요. 몇 년이 지나면.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유치부 때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나중에 초등학교 가면 견학 같은 걸 가고요. 그죠? 꼭 자세히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 아이들은 보는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듣는 습관도 안 되어 있어요. 앉아있는 습관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뇌로의 기본 방식은 계속 눈과 귀와 감각을 메타센스로 만드는 거예요. 초감각. 그래서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어떻게 볼까요? 선생님이 질문하신 방법대로 위치, 색깔, 개수, 특징 어떻게 분류해서 이걸 봐야 머릿속에 가져오나? 이 생각을 하죠. 자, 견학을 갔어요. 선생님이 이거 잘 봐라. 교과서에 나온다. 시험도 나온다. 일반 아이들은 그냥 지나가죠. 우리 아이들은요. 색깔, 개수, 특징, 위치, 이상한 거, 상이한 거, 크기, 사이즈, 그림 딱 띄우고 집에 가면서 차로 가면서 아까 거 가져와. 집에 갔어. 다 씻고 누워서 여기다 띄워 자면서 아까 본 거. 생각 잘 안 나. 근데 교과서에 있다고 그랬어. 착 찾아봐. 이게 전부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이 습관 형성, 배우신 선생님이 아니시면 이끌어 주실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우영우가 저의
것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스토리만 가는 게 아니고 식으로 답으로까지 가주는 거잖아요. 이게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을 놓친 수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양하게 풀어도 그걸 공식처럼 달달달달 외워서 대입하는 방법은 어려운 거고요. 반드시 언어 기반의 질문 형태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발표력과 창의력, 생각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두뇌를 향상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면 너무 좋을 거예요. 자, 이게 가천대에서 발표한 거예요. 발운동, 잼잼, 곤지곤지 네 활성도입니다. 곤지곤지, 잼잼과 곤지곤지는 다 손인데 왜 해필이면 곤지곤지일까요? 협응이에요, 협응. 얘는 단순 운동인 거고요. 얘는 협응인 거예요. 자, 수의 협응을 손가락으로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이 되는 아이들은 우영우, 조카쯤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표한 데이터예요. 신체 해부학적으로 뇌를 얼마만큼, 어느 부위로 얼마만큼 자극하느냐 비율로 나타낸 건데 진짜 손이 다 하는구나.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요것만 하잖아요. 그쵸? 이것만 하잖아요. 어떡할 거야? 우리는요, 구슬치기, 연필 깎기, 뭐 별걸 다 해서 실뜨기까지 다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젓가락을 못 잡는 서양보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디테일한 작업을 잘합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K문화를 이룰 수 있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의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특이점, 입술이 엄청나게 크죠? 혓바닥이 엄청나게 크죠? 자, 치매 예방하시려면 입 운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수나 배우들이 덜 늙어 보이는 이유예요. 입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냥 눈으로 보고 풀기만 하지 않아요. 계속 시험 시간에 아이들이 이걸 계속 말을 하도록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다? 뇌 기반 교육입니다. 오케이. 자, 사칙연산의 동시성은 제가 특별하게 소개를 안 시키겠는데요. 이걸 위해서 이런 동수챈트 이대리님 한 번만 열어주세요. 동수챈트를 보는데 소리가 좀 작아도 이건 한번 빨리 틀어주세요. 네, 시간이 없어. 안 눌러져. 눌러줘. 오케이, 굿. 네. 손가락을 가지고 2배수를 배우는 거예요. 먹고 6, 먹고 6, 7, 7, 14. 그래서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갈까요? 숫자 보자. 중간에 클릭해보세요. 이대리님. 네네네. 오케이. 네네. 거기. 네. 숫자도 봤죠? 숫자도 그럼 뒤에 볼게요. 쭉. 됐어. 자, 도트. 계속 갑니다. 멈춤. 오케이, 멈춤. 네. 여기 볼게요. 이게 손가락 뱃속에 있는 5고 4잖아요. 그렇죠? 질문 드릴게요. 2x 플러스 2y는 18. x와 y를 제가 해피림 숫자를 이런 걸 선택을 했네요. 그렇죠? 2x 플러스 2y는 18. x와 y를 구하시오. 눈에 보이나요? 2x 플러스 2y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런 구체적인 수훈련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초등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감 오늘 얘기를 못 했거든요. 양감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하는 거고요. 유창해지면 손가락이 귀찮아져서 안 합니다. 여기에 띄울 거니까요. 네, 빨리 갈까요? 네, 이만큼 가겠습니다. 스스로 해야죠. 유창해 볼까요? 자, 가겠습니다. 이쯤 가야 돼요. 오케이. 속도를 당겨 주셔야 됩니다. 네네. 유창성은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원주율도 노래하면 안 될까요? 노래해도 괜찮아요? 원주율도? 네, 갈게요. 네. 원주율이잖아요. 2배. 선생님한테 배우지만 우리가 유창성을 길러줄 때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집에서 가정 연계로 KMS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고 원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린을 크게 두는 거고요. 아이들이 전자칠판이라서 스스로 나와서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돼서 유창성을 넘겨줄 수 있도록 KMS 시스템이 있고요. 가정에서는요, 저의 강의를 먼저 듣고, 제가 왜 이렇게 부었을까요? 그죠? 네. 아니, 빨리 넘겨야 돼요. 이런 걸 하고, 네, 스스로 평가 분석 툴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두뇌로가 굉장히 많이,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좋은 것들은 홍보해 줘야 돼. We are the world.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한민국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계인을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글로벌 리더로 자랄 수 있다. 이런 마음도 함께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강의 준비한 건 끝났고요. 인스타그램은 두브레인.official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요거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보를 좀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다.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은 오래됐는데 얘가 오래 안 돼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블로그도 두브레인.official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튜브도 제 강의 DSTV나 헬로우 김회장이라고 한글로 쓰셔도 괜찮아요. 제가 강의를 여러 개 해둔 게 있어서 오늘 다 말씀 못 드린 거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초록색과 빨간색 두 개를 쓰긴 하는데요. 네, 이건 색깔이 바뀔 수 있죠. 유창하게, 다양하게. 그렇지만 교재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두뇌로 수학이라고 써 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교재에 안 써 있으면 아닌 거예요. 계속 본사로 전화 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써 있고 마크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뇌로 수학이라고 안 써 있는데 두뇌로 수학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계속 나와서 엉뚱한 교수법을 갖고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책임 못 져요. 오케이. 자, 제 강의 준비한 거 다 끝냈고요.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소심한 한국인이어서 여기 일본도 깔아뭉갰네요.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네, 이런 소심한 복수심 다 떨쳐버리고 우리는 글로벌한 친구들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릇을 크게 빚어놓으면 뭐든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우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200명이 소리 질렀어요, 지금. 수고하셨습니다.